안녕하세요.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7월 14일자입니다.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물가 충격 속 위안이에요. 어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죠.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있었고 저도 라이브로 같이 지켜봤습니다. 그럼 이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열어봐야겠죠. 마침 제가 이야기하는데 참조하라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성명을 직접 내주셨는데요. 이에 대해서의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괜찮다는 거예요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죠.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공포스러운 것이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요.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근거가 될 거예요. 우선 어제 지켜본 대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집계까지의 흐름을 다시 보면 3월 8.5%, 4월 8.3%, 5월 8.6%, 6월 9.1%인 상황입니다. 6월은 예상치가 8.8%였는데 그것보다도 0.3%포인트 상회에서 나왔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는 종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어제인 13일 라이브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에요. 영어로는 코어 CPI라고 부르죠.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.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 가격이 크게 변동한 것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. 혼자서 20% 가까이 한 달 사이에 올라버리면 아무래도 전체 지표가 상승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. 다른 게 오르지 않아도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큰 상품 및 서비스 가격들은 제외하고 계산을 따로 또 해봅니다. 정말 전체적인 물가가 급등락이 큰 상품 가격을 제외하고도 꾸준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말이죠. 그래서 그 변동성이 높은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게 근원 물가지수, 여기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. 참고로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집계할 때 제외하기로 한,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제외하기로 하는 것들은 바로 식품 및 에너지 상품입니다.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훨씬 중요한 거니까 이걸 보자고 말을 한 거예요. 그럼 한번 직접 비교해서 볼까요? 왼쪽이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, 오른쪽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.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3월 6.5%, 4월 6.2%, 5월 6%, 6월 5.9%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이 6월 수치고요. 맨 오른쪽 끝에 예측했던 수치는 5.7%였어요. 역시 예측치보다 0.2%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긴 한 거죠. 그러나 주목하고자 언급한 이유는 바로 추세였습니다. 참고로 여기서 3월에 6.5%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최고 수치였던 것인데요. 이 이후로 3개월간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.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지난 3개월간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6%의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것은 2022년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6월 보면 5.9%니까 6%는 안 되는 거 맞죠? 자, 그러면 성명서에서의 이야기는 알겠고 사실 괜찮다고는 했지만 물가 상승 문제가 계속해서 사투를 벌일 것임은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. 이 성명의 마지막에 그것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. 그렇다면 비교 끝에 남은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? 그렇죠. 바로 식품과 에너지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.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문제되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얘들이니까 말이에요. 여기서 미국이 주목한 것은 바로 유가였습니다. 이것이 해결될 것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괜찮을 거란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. 우선 최근 유가 같은 경우 서부 텍사스산 중유, 즉 여러분들이 WTI라고 알고 계시는 원유 가격이 6월 10일 안팎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. 대략 120불에서 105불까지 하락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도 약 13%가량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. 현재 이 묵모닝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으로는 100불 언더로 100불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. 즉 이것이 정상적으로 떨어진 가격이 반영되고 석유 관련 산업에서 중간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, 즉 국민들이 겪게 될 에너지 물가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게 접어들 것이란 뉘앙스로 말이 이어진 거예요. 그리고 한 가지 더, 지난 묵모닝에서도 한 차례 다뤘지만 산유국의 증산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큰 이슈입니다. 지난 6월에 화두가 되었고 7월에 잡아두었던 일정이 지금 7월이니까 다가온 거예요.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. 이 자리에
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만나서 석유 증산을 요청할 것이라는 게 현재 시장의 예상입니다. 이것이 잘 되어서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지, 그래서 가격 하락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성사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에요. 이게 왜 세간의 놀라운 일로 회자되었는지는,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자세한 상황은 오른쪽 위에 당시 묵모닝을 링크 걸어 놓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일정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13일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도 그 끝에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3개월간 하락 추세 외에도 사실 가장 중요한 에너지 물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라도 하나하나라도 완충되어 가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이슈인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만약에 완충해내지 못한다면 사실 성명서와는 반대로 6월 이후의 물가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더 위협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인 시장 상황인데요. 그래서 0.75%포인트의 금리 인상,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1%포인트의 금리 인상, 즉 전보 스텝 이야기까지 나올 테니, 아니 당장 이런 이펙트 있는 이름으로 무언가가 실행되지 않아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고착화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을 테니 그 전에 하나하나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도 중요하다는 시장의 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말한 성명서 내용을 결국 뒤집어 말하면, 에너지 물가와 식품 물가는 분명히 괜찮지 않다는 것이고, 투자 시장을 넘어 국민이란 이름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락 추세다라는 말 정도로 위안이 되지는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성명서 시작 부분에도 사실 언급했던 내용이었죠. 정리하자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는 예측치를 넘어 9%를 넘는 충격적인 수치였고,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측 수치는 넘는 5.9%였습니다. 다만 특히 에너지 물가가 문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.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방책들은 몇 가지 언급이 된 것이었고요. 자,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.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티묵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. 박경수님, 박윤아님, 후이님 감사드립니다.